네, 오늘 저희 예, 소개하시죠. 첫 번째 코너 뉴스5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일단 뉴스5 로고 한번 띄워주시죠. 네, 로고. 원래- 로고만 띄워주시는데 사실 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띄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말로 설명을 네, 해주시죠. 그럼 바로 인사드리죠. 바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리킴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오프닝 하는 거 보니까 또 느낌이 색다르네요.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앉았었는데 그렇죠. 또 패널 자리에 앉으니까 패널 자리 처음 또 앉으신 새롭습니다. 건가요? 예전에 구해줘주리니 한번 나갔었고요.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저 근데 진행자석에 앉아서 네. 정말 소름이 돋는 게 네. 저희 글로벌 라이브 구독자분들 중에서 대리킴님 찾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근데 이게 저희 코너는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면 누구라도 다 됩니다. 네. 그렇습니까? 어떤 분이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면 다 모셔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모셔오신 겁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구독자를 저는 어떻게- 원하시니까요? 저는 이제 뭐 아웃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 계셔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기둥이시죠. 예, 자 그럼 일단은 그 네. 뉴스 오를 할 건데 혹시 뉴스 50을 준비한 건 아니죠? 5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예. 우리 박 팀장님께서 예. 10페이지는 해야 된다 해가지고 10 하다 페이지. 보니까 거의 뉴스 50이 됐습니다. 네, 저희 친구 박메타님은 살아 계신가요? 네. 잘 살아 계십니다. 네, 보고 오늘도 싶다고 전해주십시오. 잘 하라고 또 하셨는데요. 네. 먼저 제가 존경하는 두 분과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영광이고요. 네. 또 인생에 있어서 또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시간 투자를 해주신 음. 만큼 또 열심히 제가 자료를 예, 준비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사 볼 건데 네. 준비됐습니까? 출발할까요? 저는 언제든지 준비가 됐습니다. 언제든지 살짝 떨리네요. 준비된 거. 언제든지, 예. 네, 바로 한번 가시죠. 예, 그러면 바로 출발해 네. 보겠습니다. 뉴스 가시죠. 그럼 첫 뉴스입니다. 번째 페이지 예, 보겠습니다. 자료가 길어서 오늘은 예. 질문을 거의 안 드리고 제가 예. 따다닥 예, 바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근 월가의 키워드를 보면 예. 비관론, 경기 침체, 경계라는 이제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시장을 볼 때 좀 너무 과도한 비관론과 혹은 섣부르게 판단되는 낙관론을 모두 경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월가의 좀 다양한 시각들과 그 근거에 대해서 최대한 좀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이 월가의 비관론과 그 근거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낙관론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S&P 이익 하향세가 이 매수의 기회라는 내용인데 또 어떤 근거인지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머스크가 또 트위터 인수를 재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이슈 정리와 또 실적 전망치, 또 실적 발표 일정까지 준비를 했고요. 네 번째로는 JP모건이 최근 비중을 또 확대하고 축소했었던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탑픽이었던 아마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네. 부사장님께서 밀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버핏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경제적 해자 기업을 찾으려는 이 모닝스타의 전략에 대해서도 준비해봤습니다. 너무 뉴스가 많은데요. 기대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비관론 지금 장 분위기상 안 맞는데 네. 비관론 나오고 있죠. 너무 예. 확산되고 예.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원래 네. 대리킴님은 저기 약간 낙관론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낙관론입니다. 낙관론 맞습니까? 네. 어떤 비관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네. 보시면요. 여러 글과 자료들을 좀 보면 대부분 글로벌 IB에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시장을 좀 경계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이 시장이 아직 좀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 통화긴축 공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이 기업 실적과 또 주가에 더한 충격을 또 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포인트였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네, 데이터 트랙 리서치의 그 자료 일부분입니다. 아직 바닥이라고 볼 만한 이 역사적인 신호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기에는 더 많은 학살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이 주가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근거로는 오른쪽에 보시면 KF 지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KF 지수 혹시 아십니까? 그건 우리 최파구님 전문가입니다. 네. 일명 네, 그러실 것 같아서. 최라고 부르던 적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최KP라고 종종 예, 불리긴 예, 하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네, 예. 일단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저희도 가끔 보는 지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10년간 이 기업들의 평균 순이익을 시가총액으로 나누는 값인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수치가 높으면 고평가, 수치가 낮으면 저평가, 그래서 PER이랑 거의 비슷한데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10년 평균 주당 순이익을 나눈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측 지표를 같이 보시면 이 KF 지수에 따르면 1870년대 이후에 이 장기 주가 평균은 16배에서 17배였는데 지난달 9월 30일 기준으로는 27.5배.
또 지난 3일 기준으로는 28.2배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매수를 좀 보장할 만큼 현재 좀 저렴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제 각자의 기준에 달렸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가 수준이 위험 구역인 이 30배를 겨우 이제 벗어나는 것일 뿐이다라는 주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런 지표를 보면 좀 두려워지고 불안한 마음이 들겠는데요. 이런 비관론을 피해서 또 낙관론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좋습니다. 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좀 예, 혼자 괜찮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올해 4분기에 이 미국의 기업들의 이익이 큰 폭으로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 투자자들에게는 저가 매수하기 좋은 기회다라는 이런 전망이었는데요. 오른쪽 거 보시면 네드 데이비드 리서치에 따르면요, 이 4분기에 S&P 500 기업들의 EPS가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5 혹은 마이너스 20%까지의 구간이었을 때 이 향후 12개월 포워드 S&P 500 평균이 25%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가에서는 올해 4분기 S&P 500 기업들의 EPS가 전년 동기 대비 한 마이너스 5.2%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제가 네모 박스를 이제 우측에 쳤는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세 번째 수준에 위치하는 것인데요. 이런 지표를 확인하면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이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일론 머스크에 관한 이슈입니다. 머스크가 인수 계약 파기 의사를 번복하고 원래 계약 조건에 따라서 440억 달러 규모로 트위터 인수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 뉴스 어제 굉장히 핫한 뉴스였죠. 그렇죠. 네. 이걸 언급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트위터 인수를 하면 앱 X를 만들어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촉진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과거에 메시징 혹은 상품 결제 또 원격 차량 호출 등의 이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슈퍼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또 틱톡이나 위챗처럼 또 많은 사용자들이 이런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참 스페이스 X도 그렇고 X라는 단어를 머스크가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인수하게 되면 X홀딩스라는 지주 회사를 만들겠다고 이제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트위터를 보유하신 분들이나 혹은 이제 매수를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체크 포인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른쪽은 기간별 퍼포먼스를 제가 이제 핀피지에서 가져와봤는데 최근에 좀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다만 월가 전문가들 대부분은 현재 바이를 외치기보다는 홀딩, 그러니까 여기 16이라고 써 있는 게 총 18개의 그 애널리스트 자료 투자 의견 중에서 이제 홀드가 16개라는 얘긴데요. 홀딩을 외치는 부분이 더 많았고요. 현재 시장은 좀 다수 의견은 좀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홀딩 정도 의견이 더 많다. 그렇죠. 이런 분위기네요. 트위터에 네. 대해서. 네. 트위터는 사실 뭐 그 트럼프가 없으면 이게 누가 봅니까? 트럼프 때 많이 맞습니다. 보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일단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인수가 추진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평원님? 인수가? 개인적으로 앨런 머스크가 처음에 네. 인수 의사를 밝힌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은 노이즈들이 어떻게 보면 가격 흔들기였다. 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노이즈였다. 그런 분석들이 실제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앨런 머스크가 한다면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인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뭐 그 준비된 총알이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 한 편 던지는데 만약에 되지 않으면 트위터는 제가 볼 때 주가가 더 많이 빠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꼭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싶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좌측은 12개월 포워드 EPS 추이인데요. 잭스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우측이 예상 실적도 추이이기도 한데요. 같이 보시면 월가 애널리스트들 대부분은 2023년에 이익 조정을 받을 확률이 있다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었고 또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피어 그룹 대비해서 이 퍼포먼스 추이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주황색 선이 S&P 500 지수고요. 그 바로 아래가 트위터 주가 추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메타 그리고 스냅, 핀터레스트였는데요. 실적 발표가 지금 10월 25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 머스크의 추후 발언들과 또 실적 발표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또 이어서 보시면 시간이 네. 없는 관계로 아니 있습니다. 많습니다. 네, 천천히 많아요. 예, 하셔도 많습니다. 15분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5분까지를 잘못 들으신 것 네.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JP 모건은 최근 몇 개월간 주가가 하락한 대형 인터넷 기술주 가운데 아마존과 우버, 알파벳을 비중 확대를 했었고요. 또 메타와 넷플릭스는 중립, 또 스냅과 핀터레스트는 비중 축소로 평가를 했는데요. 다음 페이지 같이 보실까요?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보시기 전에 보시기 전에, 비중 예. 확대 투자 포인트를 크게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존닷컴이 내년 매출 확대와 또 설비 투자 조정으로 인해서 잉여 현금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소매업이 좀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반기보다는 운임비나 연료비 부담이 좀 적고 온라인 채널 같은 이런 지배적 채널 보유로 다른 소매업체보다 좀 우위에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달러 강세가 이 성장과 수익성에 좀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아마존 웹서비스 이 비즈니스가 다른 회사보다는 좀 환위험 해지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실적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볼 것인지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봤는데요. 대체적으로 단기적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터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최근 또 연말까지 소매 부문 채용을 일시 중단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인력 조정에 나서는 모습 보이면서 또 이 10월 27일 실적 발표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과 또 어떻게 실적이랑 견주어서 볼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이 모닝스타 그리고 경제적 해자 기업입니다. 매번 정리를 하다 보면 이 모닝스타 자료는 10페이지 이상이 제가 나와가지고 예. 오늘은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장기 투자 목표와 또 위험 허용 오차의 균형을 맞추는 계획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경제적 해자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우리 부사장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회자 맞죠? 저기 성이 있는데 안에 바깥에 물이 있어갖고 네. 저기 침범 못하는 그렇습니다. 저런 거에 산업하는 기업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그 김회자가 아닙니다. 이 회자는 그 그죠? 여의입니다. 세자 선생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아니 괜찮습니다. 얘기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론은 침입자로부터 성을 보호하는 역할이나 능력의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닝스타에서는 이것을 이제 못 레이팅이라고 해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와이드 그리고 네로우 그리고 노못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와이드 쪽으로 갈수록 고객에게 좀 비용 증가를 전달할 수 있고 또 마진을 더 잘 유지할 수 있고 또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밸류에이션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차트를 보시면 S&P 500을 추종하는 ETF와 또 와이드못 기업들을 모아둔 모닝스타 지수를 최근에 좀 비교한 차트인데요.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빨간색이 이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좀 탄탄하게 버틸 수 있는 기업을 찾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버핏 선생님의 철학을 따라서 이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여기까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딱 15분 됐습니다. 딱 15분째 끝난 겁니까? 네. 근데 이 경제 해자 기업을 혹시 만약에 모르면 네.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일스에 매입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예. 이제 이것도 검색하면 예. 바로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는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예.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보다는 예. 좀 모닝스타 사이트 가시면 바로 못만 치셔도 나오니까요. 한번 이제 레이팅이랑 같이 확인해 거기 보시면 유료 아닙니까? 돈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공짜입니까? 디테일하게 보는 거는 어. 좀 어렵지만 홀딩스 같은 경우는 쭉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서치가 아주 깊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실전 정보까지. 이거는 거의 뉴스가 아니고 이슈 아닙니까? 이슈? 왜냐하면 경제 해자 이런 것들은 최근에 최근에 네. 트렌드하기보다는 오랫동안 된 건데 사실은 이거는 네, 제가 좀 이제 우려 속에서 좀 어. 많이 불안한 분들을 어, 위해서 어. 좀 위로를 드리고자 싶어서 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뉴스 중에 아마존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아. 사실 아마존이 빅테크 중에서 작년 기준으로는 가장 부진했던 기업인데 엄청 부진했죠. 네, 올해가 되고 나서 어쨌든 인력 구조 조정에 성공하고 나서는 월가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JP모건에서 아마존의 비중 확대 의견이 저는 조금 눈여겨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두 번째 기사가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이 감소할 때가 매수할 수 있는 시기다. 어떤 거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최파고님은 공부를 잘해서 전교 3등 하다가 2등 하면 표가 납니까? 안 나죠? 표가 안 나죠? 네. 저 같은 경우에 전교 600등에서 100등 하면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겠죠? 납니다. 그럴 때 네. 이익이 주가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갈 때 이익 증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네. 이익이 안 좋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고 그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네. 그때 한번 매수해보자. 그런 게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결론 내질 건데 어떻게 좀
만족하십니까? 오늘 최파고님? 사실 제가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 핫하다고 느꼈던 뉴스들도 들어가 있는데 펀더멘털적인 뉴스들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특히나 뭐 경제적 해자나 EPS 하향이 좋은 매수기라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아마도 투자자분들께서 그냥 뉴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보뿐만이 아니라 지식까지 쌓이는 들으면 들을수록 실력이 쑥쑥 자라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어떻게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와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아, 제가 예상하지 못한 제안. 본인이 네.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싶다. 네.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면 끝납니다. 아, 저는 나오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실시간 섭외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군요. 저희니까요. 아, 역시 라이브입니다. 네, 라이브입니다. 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구독자분들 의견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구독자분들 한번, 예. 내일 또 저희가 모셔도 될까요? 저희가 어떨까요? 아, 나오지 말라고 하실 쭉 것 같은데.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자료가 우리 대리킴께서 한 7시간 준비했다는 그 소문이 있던데 7시간이요? 아, 엄청 저는 오랫동안, 예. 매번 제가 혼자 영상을 찍는 게 있는데 그걸 한 번 하려면 4-5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요. 네. 꽤 그래서 이게 공을 들인.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시청자분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투자를 해주시는 건데 그만큼 저는 배로 시간 투자를 해서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도 한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네. 벌써 한 1,200여 분이 좋다. 아. 내일 하자.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나는 걸로 네. 그렇게 일단 뭐 말씀드립니다. 예. 채팅을 보고 계시겠지만 예, 일단 아. 빨리 나오라는 분이 저희가 보기에도 한 2,300명 정도, 예, 그 정도 의견이 모였기 올라왔습니다.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다. 네, 예, 내일 대세 나오셔야 때문에 돼요. 어쩔 수 없다. 네.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고생하셨고 네. 어떻게 택시 불러드립니까? 전화 드릴까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걸어서 가겠습니다. 네, 걸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로 그럼 바로 고정 오시는 예. 거군요. 예. 아, 역시 우리 라이브는 다릅니다. 예. 인사해 주시죠. 네, 오늘 좋은 뉴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사실 저희 글로벌 라이브가 이런 신선한 새로운 게스트와 새로운 뉴스를 전하는 것들이 구독자분들께 어쨌든 도움이 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네. 오늘 사실 너무 좋은 자료 준비해 주셔서 네,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뉴스도 새로운 얼굴 또 새로운 프레시한 뉴스들 함께 나눠봤고요. 구독자분들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또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같이 또 반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황 코너 리얼드래곤님, 진짜용님 와 계십니다. 네, 오랜만에 저도 인사드리는 것 같고요.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진짜용 시황 듣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